は。ああ、どうもどうも、最上さんじゃないか。一つお願いがあって、また金貸してくれって。やば、またとか、やば、あそうか、印ないか。象操作、やば、お願いがあって、はい。私山手線一周するんですけど、めっちゃいいやん。うん。 2025년 3월 11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인터넷 BJ가 라이브 방송 도중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관계와 비극적인 금전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는 큰 파장에 휩싸였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인터넷 BJ 모가미 아이 생방송 도중 잔혹했던 살해 사건이다. 용의자 타카노 케니치, 그리고 피해자 사토 아이리.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비극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2025년 3월 11일 오전 10시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락에서 남서쪽으로 약 240m 떨어진 한 평범한 거리. 이곳에서 인터넷 방송인 모가미 아이, 당시 22세의 본명 사토 아이리 씨가 생방송 도중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사토 아이리 씨는 호아치라는 플랫폼에서 야마노테선 일주 워킹이라는 콘텐츠를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뒤덮었다.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 머리, 가슴 등을 무려 43차례나 찔리는 잔혹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과다 출혈 쇼크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참극에 경악했다. 댓글창은 혼란에 빠졌다. 범인은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들어 자신을 촬영하는 랍기적인 행동까지 보았다. 시청자들을 향해 죽었으려나 죽여버린다 고 협박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의 긴급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했고 범행에 사용된 13cm가량의 서바이벌 나이프까지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아는 사람이고 트러블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덧붙여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あなたがこれで刺したのね。現着しました。被疑者確保、被害者一見して死んでおります。刃物の現状、知り合いで刺したその実況終わり。9時58分現在。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사토 아이리 씨는 결국 사건 발생 약 1시간 20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도쿄도 타마시 토르가오카에 거주하는 사토 아이리 22세, 용의자는 도치기현 오야마시에 거주하는 당시 42세의 타카노 케니치로 밝혀졌다. 용의자 타카노 케니치는 피해자가 일하던 음식점에서 처음 만나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피해자가 전날 방송을 통해 야마노테선 일주 방송 계획을 알리자 오야마시에서 도쿄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동기는 금전 문제로 파악되었다. 경시청 수사 일과에 따르면 용의자는 2021년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년부터 사토 아이리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무려 250만 엔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작년 1월에는 도치기현 경찰에 관련 상담을 한 이력까지 있었고 피해자와 용의자 쌍방 모두 금전 문제로 경찰의 상담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이용해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돈을 갈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에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일본 주간지 라성 주간 프라임은 피해자가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고 시청자들에게도 100만 엔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부업체에는 무려 1000만 엔, 한화 약 1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ちょっとマジでお願いしていい？なんじゃい？申し訳ないんだけどさ、昨日日雇いバイト行った先に財布忘れちゃってマジ手持ちない状態だからちょいお金貸してほしいよね。明日か明後日取りに行く時に返すから。下ろせた。ありがとう。よかった。
愛理の役に立ててよかった。山形来てよ。もちろん行くよ。 사토 아이리는 언니가 아이 하나는 버렸고 나머지 2명도 두고 도망쳤어. 사실 나 지금 임신한 것 같아 등의 이유를 들며 2022년 10월부터 타카노 케니치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점점 늘려갔다. 타카노 케니치는 처음엔 나도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토 아이리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적금까지 해지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아 5만엔, 8만엔, 마지막으로는 36만엔을 송금하게 된다. 그렇게 보낸 돈은 총 251만엔이었다. 하지만 케니치의 월급은 고작 16만엔, 집세와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갚고 나면 남는 돈은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통장은 점점 더 마이너스로 빠져들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살인을 넘어 그 이면에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다. 일본의 인플루언서 제트리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가해자 타카노는 조현병 환자였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사정을 듣고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었지만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여러 대부업체에서 한도에까지 돈을 빌리도록 지시하여 돈을 갈취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가해자가 빌려준 약 251만 엔의 상환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겨우 3만 엔만 돌려주고는 이를 빌린 돈 전액을 갚은 것처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에 격분한 가해자 타카노 케니치는 결국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송 이후 잠적해버렸고 경찰에 상담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상황이었다. 피해자 사토 아이리 씨 사망 후 방송 플랫폼 자료를 통해 그녀의 월 평균 방송 수익이 무려 92만 엔에 달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충분히 채무를 번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약혼자라 주장하는 남성의 해명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약혼자가 운영하는 란회사에 피해자를 소속시켜 방송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월세, 식비, 전기, 가스비 등 동거 비용과 약혼자가 빌린 대부업체 대출금 번제 명목으로 매월 6만 엔을 피해자에게 대납시켰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월 수익은 20만 엔 정도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약혼자에게 경제권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약혼자는 피해자의 방송 수익을 전부 회사 수익으로 계산하며 돈 세탁 예우까지 샀다. 또한 가해자와의 면담에서 내가 좋아서 보낸 것이니 갚을 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채무 회수 포기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일각에서는 약혼자가 이 사건의 진정한 배후가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거액의 돈을 상환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는 모습은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는 가해자 타카노 케니치에게 극심한 좌절감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자신은 물론 피해자의 인생마저 끝내야겠다는 파괴적인 생각으로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금전적 채무 불이행을 넘어 인간적인 모욕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규가 섞인 비극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살해 장면이 담긴 영상과 시신사진이 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물품들이 추모 장소에 놓였다가 철거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해자를 동정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복잡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과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3월 11일 도쿄 신주쿠구에서 발생한 BJ 모가미 아이 살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복합적인 비극이다. 금전 문제, 가스라이팅, 그리고 의혹투성이의 약혼자까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진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떤 진실을 더 드러낼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길지 주목된다. つらい。どうしたの？ううん、なんでもない。そうなの？つらい。
どうしたのか言ってよ。言って王子に嫌われたくないよ。嫌いになるわけないだろ。実はね、職場の先輩たちに嫌われてるみたいなんだ。やめなよ。上の人からお金の借りがあるの、だからやめられない。でももう精神的にも辛いし、毎日泣いてるし、もう死んじゃいたい。死ぬぐらいなら僕が何とかするよ。こんにちは。ああ、どうもどうも、最上さんじゃないか。一つお願いがあって、また金貸してくれって